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정치인 박근혜로 변신한 지 25년이 됐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늘 안개에 쌓여 있다. 그는 과묵하다. 리더십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덕목이다. 이 조심스럽게 박 전 위원장의 리더십 분석을 시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묵함을 뚫고 실체에 접근하려고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리를 찾고자 했다. 1979년시 이육 이후 1997년 정치 입문까지 직접 쓴 자서전과 에세이 6권을 참고했다. 자연인 박근혜와 예비 정치인 박근혜가 뒤섞여 있던 시절이다.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잃어버린 18년이다. 그때의 글과 말에서 정치를 직접 언급한 대목을 발굴했다. 그것을 1997년 이후 정치인 박근혜의 말과 행동에 비춰봤다. 박정희의 딸이므로 당연히 이러저러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경계했다. 그렇게 4개의 키워드를 찾았다. 그 열쇠들이 정치인 박근혜를 덮은 신비주의의 뚜껑을 열어주길 기대하며 박근혜 전 위원장의 두꺼운 마음 껍질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배신감이다. 이육 뒤 공화당 정치인들이 유신을 비판하는 모습을 본 게 배신감의 뿌리다. 배신하는 사람의 벌은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 안에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 그래서 한 번 배신을 함으로써 배신을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 그럼으로써 2번째, 3번째 배신이 수월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1952년 2월 2일 생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뒤 9일장을 치르고 그해 11월 초 청와대를 떠났다. 5일 6쿠데타 전 살던 서울 신당동 집으로 돌아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뒤 잠시 서울의 봄이 왔다. 그러다 1980년 전두환의 집권으로 정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짧았던 서울의 봄 당시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논쟁이 벌어졌다. 옛 공화당 인사들도 비판에 동참했다. 대표적인 예가 김종필 전 국무총리다. 그럴 만했다. 혁명공약 초안을 만들고 쿠데타의 동선을 직접 짠 영민한 청년 장교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몹시 경계했다. 1969년 김종필 전 총리가 삼선 개헌에 반대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김종필 전 총리는 더 이상 혈육이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였다. 김 전 총리가 삼선 개헌 찬성으로 돌아선 뒤에도 1970년대 내내 중앙정보부가 김 전 총리의 자택을 감시하고 도청했다. 다만 어떤 공화당 인사들은 전두환 밑에서 살아남으려고 유신을 욕했다. 29살 딸에게 이 모든 논쟁은 모욕으로 다가왔다. 유신 시절의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앉았던 정치인들 중에는 유신을 죄악시하는 요즘의 풍토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는 그때 반대를 했다. 내가 그때 무슨 힘이 있어 반대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쉽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자신이 진실로 나쁜 체제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때 그 자리를 물러나지는 않았었는가를 묻고 싶어요. 그렇게 판단력이 시대에 따라 변질되고 흐린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배신감은 오래 지속된다. 왜 옹호를 안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신만 해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유신을 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유신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도 유신을 외치고 다녔던 것이 자기 소신이 정말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높은 자리를 할 수 있으니까? 2007년 박 전 위원장은 이미 10년차 정치인이었다. 배신감은 그해 쓴 자서전에서도 다시 표현된다. 당시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싸늘하게 변해가는 현실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온갖 비화가 본물 터지듯 신문과 잡지를 장식했다. 비화를 증언한다면서 L씨, K씨, P씨 등의 익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람들은 뚜렷한 신념 없이도 권력을 좇아 이쪽과 저쪽을 쉽게 오갔다. 놀랍게도 10년차 정치인은 그 책에서 29살 때 썼던 일기 구절을 그대로 다시 쓴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상대의 믿음과 신의를 한 번 배신하고 나면 그 다음 배신은 더 쉬워지며 결국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배신감은 특유의 용인술로 이어졌다. 그는 곁을 잘 주지 않는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중단 없이 곁을 지키는 이인자가 없다. 2004년 총선 때 박근혜 전 위원장과 함께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배신감과 용인술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외형적인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있다. 청와대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 아닌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겨낸 정신력은 무서운 것이다. 지금 위치까지 본인 노력으로 왔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갑옷을 겹겹이 껴입었을 것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거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제 대중정치인이 되었으니 갑옷을 확 벗어 던져야 하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다. 심리적 갑옷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물었다. 이런 게 용인술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강화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사회, 경제적 민주화로 진전할 것이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이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 리더십의 비민주적 측면을 자꾸 보게 된다. 다분히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이지 않나? 폐쇄적이고 수직적이다. 누구와도 터놓고 소통을 안 한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이야기다. 늘 서늘하다. 그럼 안 된다. 뜨거울 땐 뜨겁고 찰 땐 차야 한다. 특히 지도자는 그래야 한다. 그래야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은 누구하고나 등거리다. 박 전 위원장의 특징이다. 단, 박 전 위원장이 심리적 갑옷을 벗는 순간 무서운 정치인이 되리라고 윤 전 장관은 덧붙였다.